LG이노텍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0.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7% 낮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2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40.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습니다. 43.2%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좀 적게 나왔고요. 판매관리비가 거의 40% 가까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9% 증가에 그쳤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그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이 40.9%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7.2%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그러나 원가회계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루프 회계로서요. 요 말씀을 한번 또 드리고 가고 싶네요. 그 병목이 스루프가 재고를 지배한다. 그러면 병목이 뭐냐 이건데 외부에서 알아보기는 우선은 쉽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 생산 관리 중에 어떤 병목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생산 관리라는 것은 종합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제약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부에 병목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외부에 병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LG 이노텍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원가 회계도 저는 광의적으로는 이 회사 경영을 하는데 어떤 그 방침상 병목 역할을 한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병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8%로 크게 그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그 상승을 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으로 환산한 재고가 21.1%, 매출 증가보다는 적게 증가한 것은 이것은 스루풋 쪽에서는 좀 바람직한 그 재고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3.6%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이 21.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으로는 0.02가 거꾸로 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642억 원으로서 27% 증가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5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837억 원이나 증가했고요. 전년도에는 그 5,434억 원 더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와 작년도의 표기 방식의 일관성이 좀 변했다. 회계 어떤 그 표기 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방법을 바꾼다면은 뭔가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전년도에는 미작품을 인식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이게 그 생긴 건지, 그것이 좀 특이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도 올해는 그 분리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위의 금액들이 평가 충당금이 빼기 아니 그 뺀 후에 장부가액이냐 아니면은 작년도에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명세서를 보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런 그 재고의 흐름대로 회사들은 그 향후 좀 개선해서 공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어, WCAI 회전율이 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프율은 그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거를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반증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중 추론은 손익계산서의 추론과는 모순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일단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했는데 이렇게 모순이 되는 거, 추론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게 또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CSM 매출원가 재료비 이것은 그 49.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21.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비가 금액상으로 이 15.9%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 자체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1차 추론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반중 추론과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 능력을 좀 키운다고 한다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어떤 논리표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과 슬픈율이 역방향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분식회계 개연성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인하와 모순되는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그 설명한 거로는 좀 그 추론 자체가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입증을 해볼 거냐? 분식회계를 안 했다는 그 반증을 그러면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 저의 머리로는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금액상으로만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 가공비도 애드돼 가지고 이제 재고들이 증가를 그 재고 금액이 증가들을 했었는데 회전율이 높았던 얘기는 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량으로 해보면 어떤 판단이 나올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수량은 줄었을지도 모르죠. 금액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수는 이제 판매 가격하고도 그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수량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 작은 차이지만은 좀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뭔가 표기 방식이 달라진 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잔잔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맞추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명쾌하게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8,92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0.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직원은 무려 3,785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 직원 수의 증가는 공장 증설로 우리는 또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증가할 때는 당연히 무슨 생산 캐파가 늘어났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것을 그럼 생각한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이제 뭐 추론 내지는 논리를 좀 더 따져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그 유형자산을 보면은 7,229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거는 공장 증설이다. 그래서 생산을 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을 3,785명이나 더 뽑았는데, 아까 그 재고 증가율로 따지면 매출 증가보다는 그 생산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 보면은 그 효과적으로 생산 관리를 했다. 또 이렇게까지 이제 추정은 해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1인당 평균 임금이 그 3분기까지 5,660만 원이고 연말까지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임금은 내려간 거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3,785명 정도면은 아마 이 LG 이노텍이 전기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신입 이 생산직 사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임금 초임이라고 해야죠. 저임금이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거고 초임 신입사원들이 대거 했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사고 방식으로 3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2022년 연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요거를 그냥 납품 가격이라고 비유를 하면은요, 원 단위로 얘기해서 견적서를 1,632만 원 해서 거래하자고 했는데 협상 결과 1,600만 원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결산하게 되면은 124만 2천 원이 이익이 난다. 왜 그러냐? 재고가 30%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안 팔려도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올라간다는 건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망령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잘못된 세계 속을 진리로 알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 20%만 줄여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이 120만 원이었는데 55만 3천 원으로 영업이익이 68만 9천 원이 감소하고 매출 원가는 68만 9천 원이 증가해 버립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드린 게를 좌우표로 좀 써본 거고요.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스루풋을 소개하는 건데, 스루풋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까 원가 회계는 1,600만 원이었는데 1,550만 원으로 50만 원 싸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 예상 이익은 73만 9천 원으로 낮긴 합니다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50만 원 싸게 하니까 아마 수요 창출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 목표를 9.5% 증분하는 거로 요게 이제 비선형 함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매출을 더해라, 몇 프로를 더해라. 이게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는데 저는 재고 회전율로 접근을 합니다. 이 양면 작전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1순위 목표는 항상 이익을 수루풋률을 좀 더 올리는 거. 어떻게 하면 수루풋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 판매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겠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2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회전율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업 부분의 외부적인 거지만 이거는 스스로의 내부적인 전 조직의 노력으로
회전율을 이 9.5% 증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1845만 9천 원 선까지 매출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4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반대로 9.5% 비선형으로 재고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슬프슨 관계가 없습니다. 판매를 더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건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재료비에 비례하는 거니까 요 계약했을 당시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차액 이런 범위 내에서 연말 매출 영업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28만 2천 원으로 무려 8만 2천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86%로 떨어졌습니다. 주주는 LG전자가 40.79%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단 좀 10.12%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23.9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LG이노텍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공장 증설을 하고 직원도 많이 뽑은 입장에서 생산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잘 했다 하는 게 종합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재고를 크게 증가시키지를 안 한 거로 해석이 되는데 나름 좀 재고 관리를 잘했다. 나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 회전율도 연간 한 11회 전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12회 전 한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